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무대, IBK 기업은행배 여자 바둑 마스터스입니다. 본선 8강전 두 번째 경기 송규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8강전 두 번째 경기는요. 꾸준한 강자 김은선 5단, 그리고 정말 반가운 오랜만에 돌아온 선수입니다. 금메달리스트 김윤영 4단의 대결이에요. 네, 김윤영 사단이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와서 좀 화려하게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번 IBK 기업은행배도 8강에 진출했는데 과연 그 기세가 4강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되는 매치인데요. 먼저 8강 대진 어떻게 짜여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정아 선수가 오유진 선수에게 승리하면서 가장 먼저 준결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은 내용으로 4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오늘 벌어질 대국이 정말 좀 베테랑 중에 베테랑들인 김윤영 선수와 김은선 선수. 두 선수 다 이번에 뭔가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가 준결승에 올라가게 될지 매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선수 이전에 어머니들의 대결이기도 한데 먼저 16강전 짚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김윤영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랭킹 3위인 김채영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김은선 선수는 16강전에 유일하게 포진돼 있던 아마추어 조은진 선수를 꺾고 올라갔는데요. 네. 김윤영 선수가 사실 김채영 선수를 꺾고 올라온 만큼 굉장히 좀 기세가 한껏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오늘 대결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3년의 공백, 휴직 기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김윤영 선수인데 우선 두 선수의 만남이 8번 있었는데 김은선 선수 기준으로 조금 앞서가고 있어요. 네, 5승 3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는데요. 사실 이제 AI가 나오기 전에 상대 전적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과연 오늘 어떤 바둑 내용을 보여줄지 근데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늘 두 선수 어떤 내용으로 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누가 준결승에 올라가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2021) IBK 기업은행배 여자 바둑 마스터스 본선 8강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네, 오랜만에 반상에 앉았네요. 낯설 것 같아요. 방송 대국도 오랜만이고요. 김윤영 4단이 6월부터 대국을 시작하면서 6전 전승, 그리고 7월 여자 랭킹 6위로 진입을 했어요. 네, 기존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다가 갑작스럽게 휴직을 하다 보니까 역시 좀 높은 랭킹으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선수 2010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자 기성전에서 우승, 그리고 아시안게임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한 칼 있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가 굉장히 친하다 보니까 대국 전에 눈인사를 건네기도 했었는데요. 김은선 5단 7월 여자 랭킹 18위.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여자 바둑 리그에서 항상 주장 선수를 만나서 대국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네, 뭐 주장들을 상대로도 굉장히 좀 좋은 바둑의 내용을 항상 보여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강전에서 굉장히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국 구정은 각자 1시간에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집니다. 바둑은 김은선 5단의 흑번으로 출발합니다. 저희가 8강 1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2대1 싸움을 보고 있게 되는데 김윤영 4단도 역시 현재 아기를 가진 상태고 또 8월 말이 출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좋은 성적을 낼지는 아마 본인도 조금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출산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오정아 5단하고 출산 예정일이 이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김윤영 선수가 승리를 해서 올라가게 되면 준결승에서 두 선수가 만나게 되는데 2대2. 사실상 페어 바둑이라고 봐야겠죠. 복식 대결이 되겠어요. 자, 김은선 5단이 향소목에 이어서 바로 3-3으로 들어갑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기사가 이제 AI가 나오기 전에만 대국을 했지 네. AI가 나오고 나서는 첫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AI 정석이 나올지
마지막 대국이 2017년도 김윤영 선수가 그 공백 전에 마지막으로 뛰었던 한 해이기도 하고요. 2017이라고 하면은 알파고가 2016년에 나왔으니까요. 네. 거의 AI의 대국은 아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저도 이제 2017년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AI 공부가 좀 활성화되지 않았을 그럴 때였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근데 김윤영 선수가 그래도 복귀 후에 굉장히 좀 적응을 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초반을 어떻게 진행을 시킬지도 궁금하고요. 저도 이제 김윤영 선수의 대국을 굉장히 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 복귀하기 전에 이제 휴직을 하셨을 때 그때 바둑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간결하게 판을 굉장히 좀 잘 짜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좀 좋았던 기사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균형 감각이요. 뭐랄까요, 좀 탄탄하다고 해야 될까요? 기본기가 굉장히 좀 튼실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근데 AI가 나오고 나서는 이제 처음 대국을 보게 되네요. 네. 반대로 김은선 오다는 올해 대국 판수가 정말 많아요. 52판을 치렀더라고요. 정말 많은 대국을 소화하셨네요. 기사 협회 리그까지 참여를 하면서 활발히 바둑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좀 되게 대단한 그런 거죠. 네. 사실 이제 김은선 선수 같은 경우는 또 저의 스승님이에요. 네, 그래도 편파의 선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김은선 오단의 바둑은 어떤 스타일일까요? 일단은 김윤영 사단과는 좀 정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김은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감각이 좋다, 발 빠르게 포석을 잘 짠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잔수가 굉장히 밝습니다. 그 부분적의 수익기가 굉장히 좀 뛰어난 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래서 이 바둑을 조금 이제 예측을 해본다면 김윤영 선수가 이제 좀 전투를 살짝 피해가는 느낌을 만들 것 같고요. 김은선 선수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뭔가 싸움을 걸어갈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그 균형의 빈틈을 계속 노려가겠어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기사가 그래도 8판이라는 대국을 두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초반 진행이 굉장히 빠릅니다. 사실 뭐랄까요,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는 이 호구 치는 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역시 김윤영 선수 스타일답게 좀 쉽게 계속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초반은 김은선 오단 쪽이 빠르네요. 네, 아무래도 또 이제 실전 판수가 굉장히 또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런 실전 경험도 이 초반 진행에서 속도가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수로 이제 이 자리 굉장히 큰 자리를 이제 두어갔고요. 보통 이제 이 3-3 정석에서 좀 백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여기 다가와서 뭔가 공격을 할 때 조금 이제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 돌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로 끊어버려서 흑 입장에서 이제 전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글쎄요, 백돌도 좀 굉장히 좀 급박한 느낌이 있고요. 네. 네, 바로 들어가는데요? 네, 지금 들어간 수가 좀 타이트하면서도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을 하는 수인데요. 이 흑돌이 이렇게 날일자로 이렇게 받아져 있는 형태의 약점이라고 보신다면 역시 이 자리일 것 같습니다. 손을 뺐을 때 다음에 이 자리까지 달리게 되면 흑돌이 안형이 없기 때문에 네. 흑돌도 조금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럼 받아야 될까요? 네, 근데 김은선 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작점을 하고 있습니다. 협공 겸 다가서는 수를 선택을 했고요. 백도 도망을 가야 될까요? 네, 뭔가 일단 뛰어나가는 것이 일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감각이죠. 다가왔기 때문에 뭐 손을
손을 빼고 딱히 둘 데도 없고 손을 빼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씌워갔을 때 살아가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뛰어갈 것 같고요. 보통의 진행은 뭐 흑도 나오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을 하고 다시 이렇게 귀로 돌아가서 좀 안정을 취하는 이런 식의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같이 뛰어나와서 이쪽 상변 백 모양을 결정짓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들어가는 수 같은 거를 좀 노려보면서 그냥 뛰어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을 이어갑니다. 사실 이렇게 좀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었는데 뭔가 돌아오자마자 바둑을 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긴다는 것이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 번 놀라움을 안겨준 선수예요. 네, 그렇죠. 일단 16강전에서도 일단 김채영 선수에게 승리를 했고요. 네. 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좀 복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주 옥션배 예선전에서도 허서연 프로에게도 승리를 했었네요. 사실 이제 김채영 선수나 허서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 리그 1지명으로 네.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인데 김민영 선수가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1지명들을 이렇게 연거푸 잡아버리면 굉장히 좀 자신감도 많이 붙을 것 같고요. 김은선 5단 같은 경우도 판수에서 일단 대국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뭔가 이 바둑알을 잡을 때 좀 적응이 좀 많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그려질지가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솔직히 오늘은 정말 누가 이길지 도저히 예상이 안 갑니다. 네. 정말 보통은 뭔가 어느 한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매치는 정말 아예 감이 안 와요. 일단 뭐 나이도 두 선수가 한 살 차이고 뭐랄까요, 랭킹은 좀 무의미할 것 같고 두 선수가 또 같은 도장 출신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마주했을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국량이 서로에게 굉장히 많겠죠. 여기서 어깨 짚어가는 선택을 했고요. 네, 일단 그렇게 떠오르는 수법은 아니었는데요. 글쎄, 의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넘어달라는 걸까요? 넘어가 넘어가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상변을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놓겠다. 글쎄요, 근데 이 첫 번째 일단 떠오르는 감각으로는 백이 너무 확실하게 좀 굳어져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진행은 아닐 것 같고요. 이러고 공격이 어려운 거군요. 네, 뭔가 이렇게 하면은 이쪽을 막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게 젖혀가는 자세는 또 굉장히 기분 좋기 때문에 호구를 치게 되면 이렇게 단수 치고 늘어가는 약점이 좀 노출이 돼 있어서 백도 그냥 이어가는 게 좀 보통일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의 진행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굳혀주는 게 좀 다른 건가요? 글쎄요, 일단 흑도 확실하게 뭔가 이쪽 이 돌이 여기 왔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백이 일단 밀어가는 게 제일 궁금해요. 어, 이쪽으로 밀어갔을 때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을지. 한 칸을 뛴다면 뭐랄까요, 양쪽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싶기도 이 한데. 자리예요? 네. 그렇죠. 이 자리 뛰면은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듬이 구해지는 걸까요? 근데 여기 둘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백이 뭐 넘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글쎄요, 이 교환이 과연 득인지 악수인지는 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는 일단 백이 조금이라도 앞서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수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 자리 달릴 때 좀 약점이 있다는 것 같아요. 이 받기가 까다로운데요? 그렇죠. 바뀌기 모양이 좀 좋지가 않죠. 네. 백이 이 자리에 돌이 있기 때문에 손을 빼면은 바로 이렇게 뭔가 이쪽으로 붙여간다던가 해서 끊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결하자니 자세가 그렇죠. 연결하는 형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역시 일단 이 자리는 뛰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바로 날일자 물어볼 수도 있나요? 지금 AI는 바로 날짜를 물어보라고 하네요. 아, 그런가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아픈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네. 이게 보통 사람의 감각으로는 뭔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는 수법을 계속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수를 좀 생각하기 좀 쉽거든요. 늘면은 막아서 끊어갈 수가 없죠. 그렇네요. 끊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막아서 바로 이렇게 세 점이 죽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된다면 102자리는 선수가 될 거고요. 근데 지금 날일자를 달리면요, 인공지능은 이렇게 치받아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를 아, 들어가거든요. 이 자리나 또는 이 자리. 정말 두고 싶지 않은 자리인데.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프가 조금 이 어깨 짚은 수에 있어서 네. 좋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날일자를 달렸을 때 흙의 형태가 좋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좀 당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를 두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또는 이쪽 그냥 너무 공배 같잖아요. 네. 좀 안 떠오르는 감각인데 당한 형태 같은데 오히려 이때 흙이 반발을 하는 건 안 될까요? 상변을 뭐 입구자로 갈라간다던가. 이 자리요? 예.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일단은 흙도 약점이 좀 많아서 이렇게 늘고 바로 이렇게 끊어가기만 하더라도, 이게 좀 찌르고 이렇게 끊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수가 흙이 좀 더 곤란해 보이죠. 네, 김윤영 선수는 좀 쉬운 진행을 선택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가장 좀 떠오르는 감각이고요. 네, 이렇게 두니까 바로 5대 5가 되네요. 자, 두 선수가 그동안 8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기록이기도 한데 역시 두 선수의 만남 저희가 또 세 판을 꼽아서 AI 일치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두 선수가 8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제 기보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대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세 판을 어떻게 보면 좀 겨우 뽑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은선 선수 쪽이 5승 3패지만 이 일치율 면에서는 김윤영 선수가 좀 높은 일치율이 나오게 됐는데 세 판이 좀 김윤영 선수 쪽이 승리를 했던 바둑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또 이긴 바둑이면 또 이제 김윤영 선수에서 퍼센티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네.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일치율에서는 김윤영 선수가 41.1%, 김은선 5단이 34.8%를 기록을 했고요. 뭐 최고 일치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겠어요. 네, 지금 저 일치율 퍼센티지는 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은선 선수가 뭐 좋은 감각을 계속 구사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라 한 방이 있는 선수거든요. 좀. 네. 아무래도 뭔가 잔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뭔가 오늘 바둑에서도 계속 뭔가 힘을 비축해 놨다가 네. 어떤 수익기적인 한 방을 노려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아마 보시는 데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봐주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자세하게 좀 이 바둑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우선 초반, 중반, 종반 역시 김윤영 선수 쪽이 좀 앞서가는데 서두에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 두 선수의 마지막 대국이 2017년이거든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활성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시기에 바둑을 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일치율이 조금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 것이, 왜냐하면 이제 요즘 두고 있는 기사들은 인공지능 공부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에 대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치율이 조금 다른 기사들에 비교했을 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점은 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초반 같은 경우는 최근 대국으로 이제 수집을 하면 더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김유영 선수가 좀 앞서갔던 그리고 승리를 했던 대국들을 저희가 종합을 하다 보니까 김유영 선수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앞서 보신 것보다도 오늘 그 일치 도장을 네.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그게 더 관심거리가 아닐까요? 그렇죠. 일단은 김윤영 선수가 또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인공지능 수법을 바로바로 맞춰버리면은 네. 캐나다에서 바둑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오늘 바둑 어떤 수법을 또 맞출지 기대가 되고요. 근데 지금 장면에서 일단 좀 어려운 수가 이제 인공지능의 추천수입니다. 사실 쉬운 수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네. 지금 이제 고민을 하는 것이 벽에 끼워갔을 때요. 네, 지금 이 자리에 끼운 장면인데 그냥 당연하게 단수를 칠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이 자리에 단수를 치고 뭔가 이어갈 수도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면 김윤영 선수도 이쪽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앙 쪽으로 끊어서 변화를 구할 겁니다. 네. 이렇게 늘어가는 것은 이렇게 백도 늘어가는 자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글쎄요, 이 내전보다는 흑돌이 좀 더 얇아 보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뭔가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백도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뭐 이 돌이 죽지만 않으면 좀 뭐랄까요, 흑이 상변에서 손해를 입은 것이 좀 굉장히 크죠. 네. 일단 실리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이렇게 바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들여다봐서 먼저 응수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덩치가 커지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늘어준다면 이렇게 뭐 바꿔치기가 될 텐데 이 바꿔치기는 이제 딱 첫 번째로 떠오르는 감각은 흑이 불만 없어 보입니다. 네. 굉장히 좀 두텁게 실리를 가져간 느낌이 들고요. 만약에 백이 만약에 이쪽을 받는다면 이렇게 단수를 치고 아까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는 네, 저도 그렇죠. 알겠어요. 쌍립을 쓰거나 호구를 치겠죠. 네.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둬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결을 하는 방향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 수가 지금 이제 AI가 추천하는 네. 어떻게 보면 좀 조금만 수익기를 해보면 굉장히 좀 괜찮다라는 감각이 바로 떠오르는 그런 수법인 것 같고요. 짚어두고 좀 기다려 볼까요? 김은선 5단이 이제 손이 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자리요? 예. 이 자리 충분히 들 수 있는데 지금 김은선 선수 생각을 좀 읽어보면 이 자리 두었을 때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사실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단수를 치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뭔가 호구든 쌍립이든 쌍립을 쓸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붙여서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글쎄요, 여기 축이 이제 항상 좀 신경이 쓰이죠. 이제 끊어가는 축머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식이면은 흑이 또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요. 네. 김윤영 선수도 이렇게 받지는 않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받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흑이 받아줘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두고 다시 이렇게 단수를 쳐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나중에 백이 이 자리 날짜를 달렸을 때 안형 차이가 또 커요. 이어져 있는 거와 비교했을 때 이어져 있으면 아까 마늘모를 이렇게 당하는 자리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 자리가 너무 따끔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수를 둘 때 여기를 치받는 반발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흑이라면 이 수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여기 치받을 때 이게 과연 득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손이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만 봤을 땐 당연히 득이 될 것 같은데 백이 좀 다르게 받았을 때 안형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여기 아무래도 바로 떠오를 수 있는 감각인 건 또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반발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그 이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이 좀 신경이 쓰여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인공지능 참고도는 굉장히 어렵네요. 손이 나올 것 같은데 오, 일치했어요. 역시 이런 전투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런 전투가 벌어질 것 같은 장면에서는 네. 김은선 선수가 좀 확실히 조금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인공지능 추천수를 맞췄습니다. 일치 도장 받아갑니다. 송규상 해설위원 말대로 좀 고민이 될 법한 교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선택을 했어요. 네, 일단 뭐 초반 진행에서는 좀 좋은 수를 두었고요. 여기서 김인영 선수도 이 수를
두는 것이 흑 입장에서 좀 가장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자리 두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네, 이 자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날일자는 너무 아프거든요. 이수. 그러니까 백이 치받으면요. 흑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뭔가 똑같이 이쪽을 두어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사람이라면 이쪽을 먹거나 뭔가 상변 쪽을 받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바로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자리라는 네. 얘기네요. 그만큼 정말 이 자리는 급소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인공지능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전투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데, 받지 않고요. 네, 이게 제가 좀 참고들을 그려보자면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아니, 받는 것이 좀 가장 좀 일반적인 수법이라고 할까요? 네. 그럴 것 같고, 당장 흑이 이 자리를 두는 게 두렵진 않거든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그래서 뭔가 조금, 근데 뭔가 안 두기도 커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그냥 백도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런 그림을 조금 저는 예상해 봅니다. 자, 일단 김윤영 선수가 치받는 수를 두어 가느냐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이어주기는 좀 싫어요. 이어주는 것은 너무 흑의 의도 같은 게 느껴지니까. 네, 확실히 좀 흑의 흐름 같거든요. 물론 지금도 이 자리가 아프긴 하지만 네. 지금 이 형태는 아직 흑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한 집이 안 나 있는 형태인데, 아까 이렇게 돼 있는 형태는 이제 또 여기 한 집이 나 있거든요. 이런 안형 차이도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이어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치받아서 효율적으로 두는 것이 네.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도 여기를 둔다면 당연히 치받는 거라고 생각은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고민은 그냥 이 자리 늘어버릴까, 바꿔치기 해버릴까, 약간 바꿔치기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래프는 확실히 조금 흑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고 네. 좀 쉽게 두는 걸 좋아하는 기사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진행도 고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실리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그렇죠. 뭐 굉장히 뭐 근소한 차이로 흑이 앞서 있는 거니까요. 역시 송기상 위원이 정확하게 읽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두 선수가 또 서로 잘 알잖아요. 네. 이 전투에 가면은 김은선 오단이 또 강한 걸 아니까 쉽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간명하게 바꿔치기가 이뤄졌습니다. 자, 8강전 두 번째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 IBK 기업은행 대 여자 바둑 마스터스 김윤영 선수, 김은선 선수의 대국입니다. IBK 기업은행 대 여자 바둑 마스터스 본선 8강전 두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진행이 이루어졌어요. 네, 역시 이 자리 백이 이게 늘어가는 것까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절묘한 곳에 또 응스타진을 했죠. 네. 받아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은 뭔가 백은 지금 이 세 점이 일단 흙이 이렇게 튼튼해졌기 때문에 뭔가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여야 될지 몰라서 먼저 일단 응수를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쪽 흙의 응수에 따라서 여기 탈출하는 행마가 수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물어본 것 같은데요. 우화를 신경 쓰는 거군요. 네, 여기서 근데 뭐 이런데 뭐 이어주는 수는 정말 생각하기가 싫은 수거든요.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배제할 것 같아요. 밀거나 네. 밀거나가 아니라 그냥 지금 미는 한 수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지금 밀었죠. 네. 여기서 어떤 수를 준비하고 있었을지. 이게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우화가 엷어질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오. 괜찮은 건가요? 제가 지금 인공지능 아직 보진 않았는데 네. 무슨 뜻인지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흙은 쉬워요. 뭐 이수 말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이 장면에서 이쪽으로 끊어서 물어보겠다. 손이 굉장히 빨리 나오죠. 네, 지금 네. 충분히 좀 고민이 길어질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윤영 사단 굉장히 거침없이 이쪽을 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흙이 한 점을 잡는다면 잡는 것이 일단 김윤영 선수의 의도일 것 같아요. 백이 바라는 바가 있을 것 네. 같거든요. 이 자리를 단수 쳤을 때 따게 되면 여기 단수 치는 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죽어있던 이 101점이 살아나게 되니까 이 진행은 확실히 좀 흙이 실패인 것 같고요. 그럼 이어볼까요? 네, 있는 것이 일단은 보통인데 단수 하나 쳐놓고 이렇게 젖혀갔을 때 글쎄요, 뭔가 이쪽 활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돌과 이 돌을 좀 연결시키면서 정리를 하겠다, 뭐 그런 의도일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쪽으로 받아도 마땅한 수가 있진 않거든요. 단수를 치더라도 그냥 나가버리면은 아. 뭐 다 한다고 쳐도 부분적인 수법에서 뭔가 좋은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넘어가져 있네요. 네, 그래서 글쎄요, 지금 일단 호구를 칠 텐데 네. 여기서 글쎄요, 이런데 늘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진행을 좀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치받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치받고 막을 때,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돌이 연결이 되면 확실한 의미는 있는데 역시 아직 뒷맛이 좀 남아 있거든요. 차단을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은선 우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런 전투를 굉장히 좀 즐겨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분명 이런 약점들이 말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일단 있거나 호구치거나 두어도 이 부분적으로 우변에서 뭔가 수가 나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쳐서 이렇게 나오는 행마는 두 점 빵 때림을 주기 때문에 두 점 빵 때림을 주기 때문에 빵따냄이 그만큼 놀랄만한 자리군요. 저 놀랐어요. 제가 네. 이런 참고들을 해설하는 것이. 그걸 확실하게 단수를 쳤네요. 이러고 지켜두겠다? 이런 얘기일까요? 근데 여기를 단수를 쳤다는 것은 빵따림이 조금 겁이 났던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쳐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두고 호구를 치면 아까와 좀 다른 건가요? 이제 호구를 쳐도 제가 아까 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때 여기를 밀어서 둔 거니까요. 중앙에서 당하는 게 좀 다른 그렇죠. 건가요? 이거는 바로 막아갔을 때 여기 늘어가면서 수를 늘리는 수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데 백돌이 젖혀가거나 하는 게 선수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좀 아쉬운 행마인데 실전 심리상 이쪽으로 받는 것이 정말 뚫고 나와서 막상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은선 오단은 확실한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단수를 쳐놓고 받아서 좀 나가는 살리는 맛을 이제 없앤 거죠. 이렇게 되면 중앙에서 백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고요. 근데 제가요 이제 이걸 단수를 쳐놓지 않은 참고들을 제가 방금 찍어봤거든요. 이견 안 쳐놓고. 근데 백도 살리라고 하네요. 빵따냄 네, 빵따림을 내어주고요. 주고 살리라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흙은 이쪽으로 두는 게 맞다고는 하는데 김은선 오단의 판단도 틀리진 않았네요. 그렇네요. 막상 이걸 뚫고 나가면은 이 흙돌도 아직 조금 미생이다 보니까 근데 저라면 일단 그냥 뒀을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두 점 따내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뒀을 것 같은데 김은선 오단은 확실히 지금 이 우변 쪽만 내가 실리를 가져가면 확실히 이 바둑은 내가 우세하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단수를 교환하고 지켜뒀고요.
그 자리를 붙여서 먼저 응스타진을 한번 해봤네요. 근데 정말 김윤영 선수가 참 뭐랄까요? 기존에 좀 가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수도 인공지능이 좀 추천하는 수 중에 하나였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니까 뭔가 여길 들여다보는 수도 네. 뭐 부분적으로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 뭔가 추천 수에 있었고요. 차이가 없었거든요. 네, 아까. 큰 차이는 없었는데 확실히 좀 뭐랄까요? 뭔가 인공지능이 나오고 나서 어떤 식으로 뭔가 바둑이 흘러가는지 네. 흐름을 좀 잘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역시 뭐 공백기가 있기는 했지만 AI 공부를 꾸준히 했다라는 확실합니다. 게 네, 네. 드러나는 그 장면인데 그러면은 송규상 위원이 미리 찍어주셨다면은 김윤영 사단도 추천 일치율 일치 도장을 받아갔을 텐데요. 아 그렇죠. 근데 이수가 사실 조금 이제 그냥 막아가는 것과 왔다 갔다 해가지고요. 아, 그랬나요? 네. 근데 뭐 충분히 둘 수 있는 수인 것 같고 뭐 지금은 일단 흑도 들어가겠죠. 저희가 앞서 8강 1경기 끝나고 오정아 5단과 인터뷰를 나눠봤을 때 이 일치 도장이 나오는 시스템을 이미 선수들도 알고 있는 듯 네. 하는 게 이야기 나눠보면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왠지 네. 모르게 다른 시합 준비하는 것보다 좀 더 준비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인공지능 도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좀 팬분들 입장에서 뭐야 왜 이렇게 못 맞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요. 네, 괜히 이제 또 IBK 기업은행배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이 장면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는 듯 보이는데요. 일단은 두 가지 정도일까요? 뭐 받는 수만 본다면 3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이렇게 늘어가는 수와 찝어서 받는 수 그리고 이렇게 젖혀서 받는 수 이렇게 3개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배제하고 싶은 수는 일단 이렇게 젖혀서 가는 수는 호구 쳐서 바로 흐름이 나와서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보면은 이게 당장 뛰어가도 부분적으로 백도 잘 나온 형태인데 네. 무엇보다도 여기 막아갔을 때 뭔가 여기 약점이 조금 깔끔해진 느낌이거든요. 여기 백이 좀 벽이 쌓아지면서 글쎄요 뭔가 그 다음 후속 수단이 좀 많이 없어진 느낌이 좀 듭니다. 당장 치고 늘어서 네. 뭔가 크게 맛이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김은선 선수도 네, 가만히 늘어갔고 역시 이수는 가장 좀 일반적인 진행이면서 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수법인데 자 여기서 이 자리가 좋다고 하네요. 막는 게 아니고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한데요. 네. 이 자리가 좀 더 좋았는데 글쎄 사람이라면 역시 저는 네, 제가 백이었어도 그냥 막을 것 같아요. 네, 막는 수가 확실한 느낌이 있거든요. 나를 짜는 약점이 그렇죠. 바로 보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있긴 하지만 당장은 이 자리도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서 싸울 수는 있는데 글쎄요 뭐 흑도 당장 좀 급해지는 의미가 있어서 그런데 김은선 5단이었다면 아마 이 싸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막아가는 수도 네. 일단 방향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역시 이쪽을 들어가는 게 맞고요. 네. 만약에 이 자리에 안 맞고 손을 뺐다가 흙이 이런 데 날짜 오면은 이 백돌도 좀 얇아지면서 이 양쪽 백돌이 갈라졌기 때문에 네,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흙이 계속 갈라가는 게 불가능한 건가요? 2단을 젖혀서 네, 이런 식으로요. 진행을 한다면 당장은 근데 이렇게 끊고 지금 느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이제 백이 그렇게 튼튼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잡아버릴 것 같아요. 반대쪽은요? 이렇게 하고 막 잡아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4점이 뭐 죽으면 좋은데 단수로 치면 일단 나가서 이렇게 치고 있더라도 당장 이렇게 뛰어서 뭔가 죽는 형태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뭐 씌워갈 수는 있습니다만 글쎄요 근데 그냥 먹어줘도 막상 실속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튼튼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뭔가 벽을 쌓아서 뭔가 침입할 수 있는 곳이라던가 뭔가 좀 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은데 이 백돌이 여기 이렇게 튼튼하게 다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진행은 글쎄요 좀 흙이 좀 심심한 그런 진행인 것 같고요.
백은 뭐 원했던 대로 타겟 연결이 다 이뤄진 상황이고요.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이쪽을 먹으라고 하네요. 아, 역시 아까 이 자리를 쳐놓고 누워간 것이 이 늘어가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을 받으라는 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 수는 AI 추천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장 여기서 큰 수가 없으면 늘어갈 때 곤란하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뭔가 반격을 생각하지 않을 거면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인공지능의 추천수고요. 당장은 수가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장은 수가 안 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흙이 3-3을 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자리 늘어갈 때요.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찝어가면요. 이렇게요. 네. 그러니까 뭐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 맞는 건 일단은 정말 프로기사라면 정말 용납이 안 되는 한 방이고요. 다시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더라도 여기 하나 맞으니까 다음번에 백이 이런 식으로 돌이 올 때도 좀 중앙쪽 체력이 좋고 그러니까 그쪽 반발이 없으면 뭔가 뒤로 받으라고 했는데 김은선 호단은 확실히 뭔가 이 좁은 틈을 계속 노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려보고 싶은 간격이기는 해요. 저초 같네요. 근데 그거 이 진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 입장에서 조금 수가 안 보인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이 4점이 죽는 수단이 없어요. 이 4점을 잡는 수단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런 식이면은 이 흙이 뭔가 얻어가는 게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네, 지금 근데 뭔가 의도는 그냥 이게 이런 식으로 늘어주면은 같이 싸우겠다라는 네. 뜻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심지어 김윤영 사단 같은 경우는 또 간결하게 또 쉽게 들어가잖아요. 이 단수 치고 단수 쳐가는 진행을 충분히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진행되니까 역시 막대도 바로 백 쪽으로 넘어갑니다. 네, 지금은 역시 인공지능도 이렇게 단수 치고 먹어서 백이 만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김윤영 선수가 지금은 좀 뭔가 네. 끊고 잡는 진행이요. 우세를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는 뭔가 인공지능 추천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근데 정말 김윤영 선수라면 더욱더 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리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선수도 후반이 또 이제 좀 강하다면 굉장히 강한 선수기 때문에 특히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김채영 선수와의 대국도 굉장히 불리한 바둑을 역전을 시켰거든요. 그랬군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도 후반이 확실히 조금 강점이 있는 네.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채영 선수에게 그 후반에서 역전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쉽지 않던데요. 네. 정말 그래도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017년까지 활동을 하고 2018년에 이제 캐나다로 결혼을 하면서 이제 휴직계를 냈던 건데 당시에 워낙 좀 상위권에 있었던 선수다 보니까 주변에서 아쉬워하는 선수, 친구, 동료, 팬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미련 없이 떠났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더니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 그런가요? 이렇게 바둑계에서 이제 탑으로 활동했던 선수가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있다 해서 좀 친구기도 하고요. 제가 좀 아쉬운 네. 마음이 컸었는데 저도 이제 슬슬 머리 자를 때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용 기술은 얼마나 배웠을지도 궁금하고. 네. 근데 정말 이제 돌아와서 이제 2월부터 대국을 모두 승리하면서 여자 랭킹 6위에 진입을 했습니다. 참 쉬운 게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휴직을 하기 전에도 공부를 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역시 돌아오자마자 확실히 좀 빛을 보고 있고요. 놓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죠.
사실 이제 또 이제 김윤영 선수가 휴직을 했을 때와 그 바둑 정석이라던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인공지능도 나오게 됐고 정말 좀 적응하는데 너무 달라졌죠. 네, 적응하기가 사실 좀 어려웠을 텐데도 참 본인만의 스타일로 역시 좀 계속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번 IBK 기업은행배에서도 8강까지 진출했고요. 그리고 또 8월 말에 출산 예정이다 보니까 여자 국수전은 참가를 하지도 못했어요. 일정이 맞지 않을까봐. 일정이 이제 겹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여자 기성전에는 출전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좀 지켜봐야겠다. 일정을 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여러모로 대단합니다. 네, 참 사실 이제 보급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바둑에 아예 손을 안 놨다, 뭐 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실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전 감각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뭔가 판수가 없었을 텐데도 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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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선 선수가 바라던 바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김은선 선수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싸워야죠.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싸워갈 거고요. 이 바둑은 초반부터 굉장히 좀 난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네요. 네, 간결하게 좋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역시 이수를 안 둔 이유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역시 장문이 뭔가 좀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은선 5단도 바로 움직이는 진행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더욱더 스타일상 일단은 뭐 움직이는 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나올 수 있는 변화도를 좀 그려보자면 네. 사람이 떠오를 때는 일단은 두점머리는 또 두들겨야 되니까 네. 젖히는 게 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 여기를 맞춰치는 진행은 당장 끊고 늘었을 때 이 축 관계인데요. 근데 지금은 이 축이 100이 좋은 것 같아요. 네, 100이 좋죠. 이 돌이 이제 딱 있어서.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진행은 흙이 어려울 것 같고요. 젖혔을 때 뛰어가는 수를 조금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찔렀을 때 막아가는 것은 일단 여기 늘기만 해도 두 점을 죽었거든요. 네. 이래놓고 또 이제 이쪽을 받아서 좀 두터운 자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러면 백이 다시 제압하는 게 네, 지금은 이제 제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수는 뭔가 움직이는 것이 이제 좀 더 어려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수가 글쎄요, 뭐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뭐 둘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를 받을 거였으면 역시 그냥 애초에 이렇게 먹어서 깔끔하게 제압하는 것이 좀 더 좋았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은 말을 했는데, 이렇게 먹는 자세가 100도 깔끔해서 혹시 제가 대국자여도 이 진행은 100이면 그냥 불만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럼요. 백이 그냥 단수 쳐서 정리되는 것과 지금처럼 정리되는 차이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건가요? 저라면은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단수 쳐서 정리하는 거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깔끔한가요? 늘어간 수로요. 이렇게 단수 네. 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단수를 쳐갔다면 이런 진행이 나왔을. 순환후기를 해보면 이런 진행이 나온 거거든요. 딱 이 진행이에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건데 저라면 이걸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글쎄, 물론 이것도 좋긴 한데 뭐 나중에 이런 자리가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늘어져 있는 교환도 악수거든요. 네. 뭔가 여러모로 저는 단수 쳤을 것 같은데, 근데 오늘 김인환 선수는 조금 이제 적극적인 수법을 조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들여다본 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수죠. 네,
이수도 그냥 잡아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데 먼저 일단 응수를 물어봅니다. 와, 지금 이제 AI는 움직이라고 하네요. 어, 와, 이수 맞추면 도장 한 개로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승부호흡이죠. 네. 김윤영 선수가 여기를 젖혔을 때는 사실 안 받는 거를 생각 안 하고 뒀을 확률이 좀 높거든요. 근데 안 받으면 귀가 바로 다치는 거 아닌가요? 네, 다치죠. 이렇게 젖혀가면은 뭐 잡을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도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뭐 바꿔치기를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100이라면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젖혔을 때 예를 들어 여기 받아가면 제가 생각했을 땐 결국 이 자리로 돌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뭔가 흑에게 반발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변화가 나온 거고요. 제가 100이라면 좀 김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도 좀 반발하는 쪽을 먼저 보고 싶은 거군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인공지능을 제가 봐서 그렇지 실전이면은 생각은 일단 일감은 일단 받는 거니까요. 네. 받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할 텐데 반발하는 수도 근데 놓이고 나니까 참 너무 두터워요. 중앙을 백이 움직일 수 없는 건가요? 근데 닫았어요. 받는 것이 좀 일반적인 생각이죠, 사실. 네. 이 수를 실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받는 수를. 애초에 흑도 그냥 밀고 정리되는 것을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젖혀져 있는 교환이 큰 차이가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 교환은 그냥 백 입장에서 백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교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고민 없이 이 자리 받아서 백이 우세하다. 네. 인공지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다른 수가 딱히 생각이 나지가 않아서 뭐 이렇게 바로 반발하는 수법도 일단 먹는 순간 여기 이어야 되기 때문에 벌리기만 해도 득이 없을 뿐더러 바로 나가는 싸움 자체가 일단 더 곤란해지기 때문에 지금 뭐 그냥 받아가는 한 수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금 좀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하는 거는 아니, 다른 수익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서 응수를 강요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이런 부분적인 수익기도 하고 있을 수 있고요. 이건 진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요. 그냥 여기 승부를 보자. 그냥 그런 수익기인데 글쎄요. 저는 김윤영 선수 스타일상 이런 수는 안 둘 것 같고요. 그냥 호흡을 길게 가져가도 형세가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이 수가 AI 추천수고요. 과연 이 자리 둘 수 있을까요? 손은 올라왔고요. 글쎄요. 근데 다른 수가 별로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수가 아니면 좀 어려운 수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치고 들어가는 그 전투. 미로 갔어요. 그러니까 조금 효율적으로 바꾸고 싶다 이거죠. 이 한 점을 어차피 잡아 있는데 네. 뭐로 내가 이렇게 잡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선수로 좀 보강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쵸. 뭔가 근데 일단은 선수를 좀 뽑고 싶어하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근데 당장 흑도 이렇게 젖히고 늘어가는 자세가 뭐 나쁘지가 않아서 흑 입장이면은 그냥 불만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 맛이 뭐 당장 이 한 점을 살리는 수는 불가능하지만 일단 무엇보다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일단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더라도 이런 약점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쪽 끊어가는 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은 그냥 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김윤영 선수는 조금 효율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런 수가 등장했습니다. 또 김은선 5단이 한다면 또 이제 부부기사로 또 유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좀 옛날 얘기지만
제가 이제 프로가 되기 전에 그 김은선 오단의 그 남편분인 박병규 프로와 네, 김은선 프로 제가 박병규 프로 사범님 댁에서 이제 네.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구생. 네, 연구생 때죠. 시절에. 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네. 이제 입단대가 하루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겨울이었는데 날이 굉장히 추웠는데 이제 네. 딱 집에 들어가니까 유자차를 딱 타주시면서 오. 네, 좀 사실 입단대 하루 전이면 좀 바둑 얘기도 하고 좀 네. 여러 얘기할 법도 한데요. 그때 조금 수다를 떨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긴장을 네. 풀어주기 위해서. 네, 네, 그러셨겠죠. 네, 그래도 경험도 있는 네, 예, 그렇습니다. 선수들이기도 하고. 그때쯤이면 김은선 오단이 신혼 때였던 네, 제가 거 또 아닌가요? 눈치 없게 원숭이.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뭔가 들어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번 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만큼 기재를 좀 인정받았던.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가요? 아, 오늘 또 박병규 프로가 더 주의 깊게 해설을 듣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제가 또 이제 프로가 된 날이 김은선 프로의 결혼기념일 날 제가 프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입단한 날은 아마 계속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겠어요. 네, 제가 송규상 프로도 계속 기억에 네. 남는 하루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입단 1주년이 됐다, 2주년이 됐다 했을 때 네, 결혼을 축하드린다는 문자를 네.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젖혀갔고요. 이제는 뭐 백도 젖히고 여기까지는 네, 그냥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젖히는 교환을 하더라도 약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는.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도 그게 좀 눈에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이 4점이 지금은 가치가 작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예를 들어 흙이 이런 데가 갈수가 돼 있으면은 단수를 치더라도 그냥 기분 좋게 버리면 되거든요. 이 한 점이 어떻게 보면 좀 놀았다고 해야 될까요? 한 수가 돼 있기 때문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제 4점의 가치가 좀 가벼워진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걸 버리기에는 예를 들어 백이 손을 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 4점을 버리기엔 이 돌도 없고 너무 커요. 돌이 백이 여기 있으면 이제 이쪽 늘어가는 맛도 좀 노려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를 아까 그냥 먹는 게 좀 깔끔했다라는 것 같아요. 지금 형사도 백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네. 젖히고 글쎄요, 지금은 그냥 밀어가서 그냥 계속 두텁게 정리를 하면 백이 좋은 형세인 건 분명한데요. 이 밀어간 수는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조금 더 노려가는데요. 지금 근데 그래프가 역전됐네요. 글쎄요. 이러면 생각을 해보면요. 네. 젖히면은 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찝는 수가 조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젖혔을 때 지금 이 돌과 이 돌이 없거든요. 이 돌과 이 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찝어가서 받는 것이 조금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여기를 뚫겠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진행은 글쎄요, 흙이 뭐 불만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집으로는 뭐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네. 지금 둘 자리가 굉장히 많고 후속 단계에서 뭔가 이 자리를 뚫어가는 진행은 네, 좋은 수라고는 이제 뭔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뭔가 이쪽을 단수치고 이렇게 교환되는 것이 단수 한 방에서 뭔가 이쪽에서 얻어가는 게 있다면 이 뚫어가는 자리가 큰 자리일 때가 많은데 지금의 진행은 여기 단수 쳐도 흙돌이 여기 다 뭔가 튼튼하게 지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러고 다시 또 흙이 선수를 쥐게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흙도 손을 빼겠죠. 뭐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수법 중에 뭐 밀어가는 수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인공지는 그냥 이쪽을 두 칸 벌리라고 하네요. 그냥 밀어가는 수가 네, 사람이 떠오르기에는 가장 좀 먼저 떠오르는 감각인 것 같습니다. 백이 안 해놨으니까요. 네. 혹시 밀어가니까 조금 다시 그래프가 떨어졌는데
이수는 네, 저는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AI는 여기 이제 단수 교환은 이제 뭐 아낄 필요가 없으니까 교환을 하라고 하고 거기 들어간 수 좀 아쉬운데요. 왜 아쉬울까요? 받아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자리 끊어가는 자리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돌이 여기 있다고 해서 저 끊어갈 때 만약에 백이 싸우는 형태가 나왔을 때 돌이 백돌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은 좀 차이가 나죠,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은 백이 이수로는 이쪽을 와서 뭔가 자연스럽게 흑이 여기 단수 치는 흐름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가이스를 하는 게 좋았다. 인공지능은 뭔가 이쪽을 공격하는 방향을 추천을 했는데 네. 김윤영 선수는 정말 침착하게 받아놨습니다. 지금의 진행은 근데 확실히 조금 흑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래를 네, 벌린다면 이제는 벌리겠죠. 이제는 벌려가면은 여기 뚫어간 실리와 이쪽 흑이 얻어간 실리로 봤을 때도 이쪽 변 쪽에서 얻은 실리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만큼 봤을 때 역전이 된 거죠. 네, 이거 이 진행은 확실히 조금 백 입장에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자, 백의 다른 선택으로 인해 AI는 역전이 됐습니다.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 본선 8강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내 여자바둑 최대 기전, IBK 기업은행배 여자바둑 마스터스입니다. 지금 왜 더 기울었죠? 많이 기울었는데. 지금 네. 단수를 치고 이 자리를 막아갔네요. 지킨 건가요? 그렇죠. 확실하게 좀 두어간 의미가 있는데 네. 지금의 진행이 조금 아쉬운 것이, 아까 뭐 흑에게 단수를 맞는 것과 비교했을 때 뭐 집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받는 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가 좀 아쉬운 것이, 그러니까 받기만 하더라도 조금 아까운 느낌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일단 여기 당장 끊어가는 싸움을 일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바로요. 또는 그냥 이렇게만 교환이 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진짜 흑이 그냥 이 교환까지 해버리고 받아가게 되면 뭐 단수 치면 이게 형태가 못 살아있거든요, 아직.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완승이 아닌 건가요? 그쵸, 일단 미생의 수단이 남아있죠. 좀 아쉬운 것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백에 지금 두어가는 수들이 다 좀 중복의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확실히 김윤영 선수는 그냥 여기를 교환을 하고 싶었다는 건데, 흑이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한 방을 딱 날리는 것이 따끔하네요. 백이 받아야 하는데 자세도 그렇고요. 네, 받는 순간 일단 모양이 좀 무너졌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뭔가 백이 여기서 얻은 것보다는 흑이 이쪽 저쪽에서 취한 것이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들어갑니다. 지금 그 자리 딱 가고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때 이렇게 먹어가면은 네, 확실히 흑이 잘 됐습니다. 김윤영 사단도 표정에서 좀 드러나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래프는 충분히 사람이 느껴지기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그래프 같아요. 이 정도까지 느껴지나요? 근데 제가 흑이라면은 확실히 이거는 확실히 기분 좋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백이 당장 이렇게 막아간 자리가 뭐 집으로 한 5집이 넘는다고 가정해도 여기 한 방을 선수로 맞은 것도 굉장히 아프고요.
역시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못 살아있는 형태인 것도 백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죠. 아, 지금의 진행은 확실히 흙이 기분 좋습니다. 자, 이 정도의 형세를 선수들도 좀 체감을 할 수 있는 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백 입장에서는 좀 따라붙기 위해 뭔가 노력할 수밖에 없는 바둑이 됐겠어요. 네, 근데 지금 바둑을 보시면은 결정이 안 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쪽 일단 우변 쪽은 확실하게 좀 정리가 됐고요. 아래 하변 쪽도 흙이 이 자리를 벌려감으로써 확실하게 뭔가 안정을 잡은 모습이고요. 좌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백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약간 있죠. 이쪽 들어가는 침입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쪽 침입은 흙 입장에서는 뭐 이 싸움은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네. 아, 네, 지금의 진행은 확실히 네, 이쪽 우하기 쪽 접전에서 확실히 김은선 선수가 득점을 한 모습입니다. 이게 바둑 전체적으로 흙이 좀 탄탄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게 또 지금 형세가 재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군요. 네, 뭔가 변수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중반전에 5집 차이라고 한다면 뭐 크다고 느껴지면 큰 차이지만 뭐 저 정도 차이는 또 금방 역전되는 것도 사실인데 변수를 구할 만한 곳이 없고 무엇보다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지금의 진행은 조금 백 입장에서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를 받고 이 자리에 오고 여기 들어가는 걸 노리면서 이제 인공지능도 역시 이수를 추천을 해요. 여기서부터 따라가라. 네. 아, 네. 그래도 침착하게 이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쪽 들어가는 수를 노려서 천천히 따라가라는 거고요. 김윤영 선수가 지금 AI 추천수가 나온 것이 조금 아쉽네요. 그 전에 뭔가 승기를 잡을 수 네. 있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는데 형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따라가고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면이 또 이제 김윤영 선수의 후반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면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이제는 백이 좀 다가와 있으니까 들어가는 게 강력해지는 건가요? 이제는 충분히 신경이 쓰이죠. 이젠 돌이 왔기 때문에 막상 손을 뺐을 때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수익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흐름이라면 막상 일단 이 뺏긴 실리가 아프거든요. 이거는 뭐 흑집이 백집이 되니까. 그렇죠. 일단 무엇보다도 이 흑돌이 이제 갑자기 또 미생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진행은 흑 입장에서도 원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정도의 우세한 형세라면 지키는 건 어떨까요? 지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자리 뛰어서 가거나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은 좀 다양한 수법들이 있는데 아예 그냥 여기로 그냥 받는 수법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실전적이네요. 그러니까 이수는 뭐 추천수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신경이 쓰이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신경이 쓰이면 그냥 아예 그냥 실리로 확실하게 받아버려라 이런 뜻인 것 같고 뭐 다른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조금 그리고 이 자리를 계속 붙여가라고 하는데 지금의 추천 자리인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AI가 추천한 수인데요. 와. 근데 이 이후의 진행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젖혀갔을 때 막상 반발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네. AI는 그냥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먹게 되면 일단 부분적으로 좀 당했죠. 그냥 이제 이쪽 끝나가는 수와 이쪽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냥 이쪽 교환을 해놓으라는 뜻인 것 같고요. 이어가면요? 그러니까 이어가면은 그냥 이쪽 나가서 정리하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를 이렇게 마늘무로 받거나 띄어서 받거나 해서 이쪽에 신경 쓰여서 받은 거니까 아예 그냥 이쪽을 두텁게 받으라는 거고 아, 네. 이게 또 장점이 있다면 여기 나중에 이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늘어서 둘 수도 있거든요. 무슨 차이냐면 얼핏 보면 별 차이 없을 것 같이 보여요. 그냥 이렇게 네. 됐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이쪽 흙이 좀 두터워지면 이렇게 잡으러 가는 수단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끊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백이 계속 신경 쓰이겠어요. 굉장히 신경이 쓰이죠. 이렇게 네. 되면 된다면
그냥 이렇게 날일자로 받아갔는데 확실히 지금 김은선 5단도 지금 형세 내가 확실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강 겸 우화 백도 계속 좀 노림을 갖고 있을까요? 이쪽이 근데 이제 당장 뭐 잡으러 가는 건 쉽진 않아도 만약에 이제 백이 이쪽을 벌렸을 때 이런 자리에 하나 오는 게 선수가 올 수는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여기 느는 게 돼서 바둑이 끝나버리면 너무 아쉽죠. 김은선 5단 같은 경우도 역시 김은선 5단이 AI가 여기를 추천해준다 라고 설명을 해줘도 여기 안 들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뒷맛을 노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일단 김윤영 사단도 일단 큰 자리 두어 가면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들어가는 거 생각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형세를 낙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지어주더라도 형세가 확실히 괜찮다. 좀 형세를 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지켜줬을 때 흙이 얼마나 괜찮은지 저희도 형세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일단 기본적인 실리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네. 확정가만 놓고 봤을 때 이쪽이 뭐 15집 모양이고요. 여기가 그래도 중앙까지 25집 정도는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변 쪽이. 쳐서 40집에. 네, 40집에 아래가 4집, 44세. 대략 여기 10집 정도 봐주면 하변 10집까지 봐줘서 한 55집 정도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어딘지 모르게 두터운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100집이라고 한다면 상변 쪽이 일단 큰 실리인데 25집 정도. 여기가 일단은 한 6집 정도 봐준다면 31집. 네. 이쪽이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15집 정도 봐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돌이 왔기 때문에 15집이 조금 약하다고 보면 14집 정도 봐준다고 쳤을 때 한 45집. 그러면은 한 반면으로 10집 정도 차이. 그렇죠. 반면으로 10집 차이였는데 또 흑의 선수를 뽑고 이 자리를 두었잖아요. 이 좌변 쪽에서 또 발전성을 좀 얻었고요. 그만큼 재밌는 거군요. 네, 지금 형사는 확실히 조금 흑이 좀 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형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도 무언가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그냥 이런 식으로 두기에는 좀 뭔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쪽을 키울 수 있는 형태라기보다는 글쎄요. 여기를 좀 노려보고 싶기도 한데 이쪽이 뭔가 조금 이돌이 물론 오긴 했지만 약간의 맛을 좀 노려보고 싶은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저도 궁금했는데 막상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의 차이를 뭔가 극복하려면 뭔가 하변 쪽에서 뭔가 좀 득점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이 아니면요 네. 돌이 다 정리가 돼 있어서 뭔가 해볼 만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데 근데 김현 선수는 구초 준다는 얘기네요. 네 지어라. 네 이쪽 일단 김민영 선수는 일단 흙이 뭔가 이쪽 들어가는 게 좀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럼 흙도 차분하게 받아줘도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늘어서 받아줘도 될 것 같고 젖혀서 받더라도 젖혀서 받고 싶어요 오히려. 늘게 되면 이쪽 3-3 팠을 때 이렇게 여기 나중에 치 받는 자세가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당장은 이렇게 늘어서 크게 별건 없겠네요. 글쎄요 지금 뭐 젖혀도 될 것 같고 그냥 늘어서 받아줘도 충분한 형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실전 경험이 확실히 좀 많았던 김은선 선수가 우세한데요. 네. 이 승부가 아직 끝났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그 16강전에서 김윤영 선수가 김청 선수한테 좀 많이 불리한 바둑을 역전을 했거든요. 네. 그것도 후반부에서 뭔가 역전을 했는데 확실히 좀 뒷심이 강한 느낌이 있고요. 혹시 오늘 봐도 그런 패턴으로 좀 역전을 노리는 김윤영 선수가 될 것 같고 김은선 선수는 또 지키는 입장이거든요. 네, 이미 좀 꽤 우세한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형세를 알고 있을 겁니다. 뭐랄까요? 좀 전투적인 성향의 바둑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형세의 우세라면은 좀 수비적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충분히 사실 뭐 아무리 전투적이어도요. 지금 국면을 보시면은 사실 딱히 전투를 걸어갈 만한 것도 사실 많지가 않고 좀 쉽게 정리해서 흙이 확실히 좀 좋은 형세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전투를 굳이 막 걸려고 막 뭐 하진 않을 것 같고 지금은 정리하다가 뭐 백이 좀 심하게 버틴다 싶으면은 뭔가 확실히 칼을 빼들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지금 이제 네. 김은선 오단이 고민하는 것도 삼삼 보고 싶은 삼삼을 거죠. 뭔가 들어가 보고 싶고 또는 이제 뭔가 이쪽에 응스타즈를 뭔가 그냥 집을 지어주기가 조금 아쉬워서 어떤 시기로든 뭔가 교환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이쪽 뭔가 중앙 쪽으로 활용할 때 조금 득이 될 수 있는 교환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타이밍 맞추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3-3파고 여기까지 교환을 해놓고 그냥 이렇게 치받아서 정리하는 수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늘어가더라도 여기 호구 쳤을 때 좀 신경이 쓰이거든요. 뭐 수가 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백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건드리다가는 좀 악수가 될 때도 있던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악수로 굉장히 바둑을 많이 졌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의 형세는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굳이 뭐 어려운 수익이 안 할 것 같고요. 사실 시간 안배도 중요하죠. 또 초읽기가 몰리면 또 어떤 실수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남은 시간으로 봤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좀 비슷하게 사용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인공지능은 근데 어딘가요? 그냥 이 자리 칩 받아서 그냥 제일 쉽게 정리하고요. 그러니까 집을 인정해주는 느낌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러고 끝인가요?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게 지금 뒷맛이 남아있다. 근데 사실 저도 김윤영 선수가 이 자리를 붙였을 때 약간 의아하긴 했어요. 여기 뒷맛이 너무 나쁜데 이어가게 되면 일단 젖혀서 막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집으로 좀 확실히 당한 느낌이 들고요. 조금 받는다면 뭐 이렇게 붙여서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여기 찔렀을 때 일단 중앙으로 확실히 좀 당했거든요. 아니면 그냥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놓고 손 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어서 빠져지는 집으로 교환되는 게 싫다면 여기까지만 교환해놓고 손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 중앙 쪽에 힘이 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 수는 사실 날일자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는 확실히 형세가 안 좋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타이트한 수법을 들고 나온 것 같아요. 불리하다 보니까 좀 전투를 유도도 하면서 우세하니까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네. 하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말 이 귀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를 물어볼 때 타이밍이라면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손을 뺐을 때 여기 끊어가는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이쪽을 받기 전에 어떤 교환을 해놓는 게 이제 보통 기사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수법들인데 여기서 여기를 치받고 이렇게 손 빼서 정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형사가 좋다고 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쉽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든 건드리고 싶어요. 3-3이든 뭐 이 자리를 가든 또는 이 자리를 가든 네. 뭔가 해보고 싶은 수단은 굉장히 많은데 뭐 인공지능이야 형사 판단이 너무 정확하고 쉽게 넣어도 확실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수를 선택을 하는 거지. 글쎄요. 일치했어요. 사람 중에서도 들 수 있는 사람이 있네요. 대단합니다.
오늘 일치율 높습니다. 김은선 선수. 글쎄요, 이게 뭐 백 입장에서는 그냥 아 이렇게 되는 자리구나, 뭐 불만은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 부분적으로 이쪽 처리만 봤을 때는 일단 이렇게 막히게 되면 또 이제 늘어가는 수가 선수가 되죠. 좀 끊는 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뭐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김은선 선수단이 여기까지 치중을 가면 중반전에 있었을 때는 뭐 실수가 거의 한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막을 막아가고요.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인데요. 자, 이제 여기서 정리하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냐, 이제 이 바둑의 좀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일단 AI 추천은 상변 침입하는 수단입니다. 김은선 오단 시선 봤을 때 상변까지 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제 생각엔요, 이게 또 이제 김우선 5단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계속 노려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이건. 있긴 할 것 같아요. 여길 다 집을 지어주기에는 좀 아쉬워요, 확실히. 이렇게 여기 이 자리를 갈 거였으면 사실 근데 이견을 하지 않고 갔었을 텐데요. 지금 삼삼 파는 것은 느는 수가 선수여서 뭐 귀에서 살 수는 있어도 일단 여기 끊어가면 일단 이쪽 두 점 더 크기 때문에 진짜 뭔가 이런 교환은 안 할 것 같고요. 여기서 아예 먼저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오, 젖히고 이렇게 들여다봐서 음수를 물어보네요. 내려서는 수를 당하기 싫다라는 건가요? 그쵸? 집으로는 확실히 이렇게 젖혀져 있는 게 득인 득인데 일단은 실리가 확실하게 좀 굳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제가 흑이라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은선 5단은 확실히 형세가 좋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네. 조금 치열하게 된다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앙은 괜찮나요? 뭐 싸우려고만 하면 끊고 싸울 수는 있는데 네. 지금 형세도 불리한 마당에 뭐 안 싸울 이유는 없죠. 근데 이어가는 수가 저는 실수 같진 않고요. 근데 김은선 5단은 그러니까 굳이 지금 어려운 수를 선택을 안 하고 있죠. 그냥 백집 지금 두어져 있는 선으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런 들여다보는 교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치중 가는 수 있잖아요. 사라진 거죠. 없어졌죠. 이제 이 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는 이 자리가 단수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백돌이 여기 이어짐으로써 뭐 약점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김은선 5단은 뭐 크게 뭘 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정리를 하고 쉽게 두어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둬서 이 바둑을 승리한다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만약에 이런 바둑을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역전을 당하면 뭔가 그 전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는데, 그래서 조금 이제 그렇게 지고 싶진 않겠죠. 아쉬움이 크게 남는 바둑이 되겠죠. 하지만 일단 김은선 선수 입장에서는 상변, 좌하, 백집을 다 인정해줬습니다. 김윤영 선수가 이 자리 들여다봤을 때 정말 아무 고민 없이 바로 이어가는 것도 역시 이 자리가 좀 신경이 쓰였는데 이걸 해주니까 뭐 여기도 없어지고 나도 깔끔해졌다, 그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자, 앞으로의 정리도 좀 무난한 길을 내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 공배가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좌변 쪽에서 흑 모양을 키울 때 있어서 아직 두어갈 만한 곳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인공지능은 일단은
지금 일단 큰 자리가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 띄어서 이게 단순하게 이쪽 좌변 쪽 모양을 키우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이쪽 뒷맛을 좀 노려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여길 젖혀가면은 뭐 맞젖히거나 해서 이쪽 실리로 좀 이득을 보는 수단을 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로 젖히게 되면 막상 이렇게 늘고 다 쌍립 써서 나왔을 때 잡는 수가 없으면 막상 뭐 싸울 수 있지 않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 김은선 오다는 가장 간명한 수를 선택을 했는데 근데 제가 약간 놀랐던 것이 지금 이 돌이 없었을 때 흙이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 여기를 붙여서 두는 수가 나오더라고요.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근데 사실 돌이 이렇게 튼튼해가지고 네. 사람이 느끼기엔 떠오를 때 그냥 뛰어가는 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붙여가는 수가 이쪽을 둘 때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전에 뛰어간 수도 원체 큰 자리고요. 반대로 이제 백이 이 자리를 붙이고 이렇게 늘어가는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나중에 이런 또 끝내기도 또 남아 있고요. 네. 집으로 한 15쯤 넘어 보입니다. 이제 굉장히 큰 자리죠. 확실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바둑이 또 이제 조금 느슨하게 두다 보면은 또 바로 역전되는 차이거든요. 네, 아까도 그 AI 추천수들을 보면은 계속 좀 흙이 백진영에서 수를 내는 쪽을 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마 물론 이제 김은선 오다는 이 자리를 뛰어감으로써 확실히 이제 집도 괜찮고 집균형도 괜찮고 투터움도 내가 좀 투터운 형세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프상으로 봤을 땐 조금씩 떨어지고 네. 있고요. 네, 좀 좋고. 네, 지금 이 수는 이제 인공지능이 가장 추천하는 수죠. 네, 지금 역시 일단 가장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김민영 선수 입장에서는 불리한 마당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둬서 지어주는 것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들어갔고요. 이 수에 뭐 당장 침입으로 그냥 단순하게 침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데 붙여서 뭔가 나중에 패하는 형태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일단 하변 쪽에 팩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흔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공간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수는 좀 단순한 실리를 벌어들이는 수라고 한다면 이 자리 뛰어가는 수는 좌변을 지키면서 뭔가 좀 백을 신경 쓰이게 하는 수법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좀 뛰어서 지켜놓으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좀 머리를 내미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는 뭐 뛰거나 뭐 마늘무 두거나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은 지금 여기를 뛰라고 하는데 한 수만 봤거든요, 제가. 네. AI 추천 한 수.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제가 해설을 못 드려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받아달라는 거 받아주면 일단 확실히 득을 봤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것 같고요. 백도 받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백도 뭔가 나오고 싶죠. 네. 나오면 같이 나오겠다.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교환이 되면 이제 여기 붙여가는 뒷맛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노릴 네.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도 뭐 저는 안 둘 것 같아요, 이 자리는. 왜냐면 또 여기 붙여가는 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뭔가 받아주더라도 좀 뭔가 득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네. 김은선 오단도 오늘 처음으로 자리를 좀 비운 것 같네요. 입구자로 덮어갔고요. 그쪽으로 나갔네요. 어깨를 짚어 달아납니다. 밀면 뛰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탈출 행마하는 데 있어서 뭐 백이 여러 가지 수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김윤영 선수가 좀 빠르게 착점을 했다는 것은 뭐 이런 행마가 제일 괜찮다. 자리 띄어서 정리하는 것이 제일 괜찮다. 빠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수는 뭐 응스타진이죠. 바꿔치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바꿔치기를 한다면 늘거나 해서 둘 수 있는데 글쎄요, 뭐 유리한 흑 입장에서 글쎄요, 괜한. 둘 수 있을까요? 네, 둔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 재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밀었을 때 일단 당장 탈출하기만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간 손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근데 늘 수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끊고 처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형태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수익기를 깔끔하게 해놔야 되거든요. 복잡해지긴 하죠. 네, 이거는 그냥 받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김윤영 선수 입장에서도 그냥 이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빠르게 찝어갔겠죠. 와, 지금은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막아서 행마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네요. 이것도 되는 건가요? 끊는 게 일단 너무 눈에 보이죠. 네. 근데 끊어갈 때 뭔가 이런 식으로 행마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일단 뭐 흙이 다 살아가는 뒷맛도 있고 이쪽으로 끊는 맛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행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끊었을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밀어서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거죠. 네. 일단 막는 수가 안 되니까 단수가 되죠. 중앙을 늘면요. 이쪽으로요. 첫 번째. 이 자리를요. 네. 늘게 되면은 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나가져 있는 게 더 좀 돌의 효율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나중에 이제 이 자리 막았을 때도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글쎄요, 뭔가 밀어서 나가는 것이 좀 타이트해서.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면요, 이 바둑은 정말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흑 입장에서. 흑 입장에서요? 네, 왜냐하면 일단 손을 빼서 뭔가 네. 전투가 일어나는데 전투마저도 일단 좋은 전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일단 귀를 챙겼으니까 정리만 되면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정리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일단 이 흙도 아직 못 살아 있고요. 네. 이 돌이 지금 여기도 이쪽 하변 쪽도 나중에 이런 데 붙여가는 뒷맛도 조금 신경이 쓰여요. 네. 좀 뭐 나중 얘기라고 한다면 나중 얘기지만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자리거든요. 당장은 이어서 뭐 별게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나중에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쪽에서 뭔가 행마를 기댈 수 있는 행마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투가 나올 때 하변 쪽 흙이 튼튼한 형태가 아니어서 네. 전투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뭐 중앙에 하나만 더 오면 그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일단은 보니까 수치도 3.5집으로 좁혀졌어요. 네, 지금 많이 좁혀졌어요, 사실. 김윤영 사단이 정말 그냥 침착하게 네. 착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조금씩 뭔가 좁혀지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AI가 추천하는 자리는 젖히는 자리입니다. 좌변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까요? 김윤영, 김은선 선수의 대국입니다.